자연의 봄은 시간이 되면 돌아오지만 인생의 봄은 열정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자형 경과 및 자형 경과 중에서 언제 치료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치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B형 간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복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B형 간염 그렇게 진단해 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질환이 진행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 간이 기능을 못 해버리는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환이 진행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조절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과에서 만성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낫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고 조절하는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병도 전부 다 만성이란 말이 있는데 떼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하고 관리하는 병이다. 그러면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원인인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진행인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긴 것을 예방함으로써 간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음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B형 간염 치료 목표입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은요, 중요한 단기 치료 목표인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훌륭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는 약제들은요,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개 1년 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90%가 혈액 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10%도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대개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경변과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인 예전에 붙어서 사용하던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물리디 이러한 약제로서 금방 말씀드린 B형 간염의 치료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약인 베지보까지 해서 대개 4가지를 초치료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의 자형 경과인데요. 이걸 알아야만이 B형 간염 치료제 언제 사용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의 단계는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기,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이번에는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S양원 소실기의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면역 조절기, 면역 탈출기, 전부 다 앞에 면역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면역은 뭐냐면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말이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 그러면 치료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는다, 비활동기다 그러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2개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한다 그 말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2 시기는 꼭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거나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받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서는 면역 관용기를 쭉 유지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에 비해서 간 상태가 더 좋지 않을 것이고 나이가 더 많고 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빨리 간경변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2 단계는 이양원이 양성이고 이 2 단계는 이양원이 음성이죠. 항체는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양원, 이양체를 알아야 되고 바이러스 양이 이때는 굉장히 많고 제거기니까 바이러스 제거되면서 바이러스 양이 떨어지게 되고 바이러스 제거되니까 간 손상이 있으니까 간 손상을 반영하는 간기능 검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항원 양성, 음성,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을 나타내는 HBV
DNA,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를 알아야만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서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는 전부 다 간염하고 간경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간염이냐 간경변이냐를 감별을 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양원 양성,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면역 관용기,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제거기, 그다음에 면역 비활동기, 면역 조절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재활성화기.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활동기인데 또다시 활동기가 돌아왔죠. 그러므로 재활성화기 이런 말도 씁니다. 5번째가 S상온 소실기. 여기는 드물지만 S상온 소실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4단계는 치료가 필요한 시기. 이 시기는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B형 간염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2개의 단계는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2개의 단계 중에 한 단계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면역 관용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관용기는 이 항원이 양성, 이 항원 항체는 반대로 나옵니다. 이 항체는 음성이고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의 7승 단위 이상입니다. 10의 7승이면 1000만이죠. 1000만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면역 관용기,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관용을 베푼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간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 기능이 지속적으로 정상이고 또 조직 검사를 해도 간 손상이 없기 때문에 염증 소견이 없거나 경미합니다. 그 다음에 간 손상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죠. 그래서 섬유화 스캔을 해보면 아직은 간에 염증이 없고 손상이 없으므로 정상으로 나오고요. 면역 관용기는 바이러스가 간을 손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간 세포를 면역 세포가 제거하려다 보니까 간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 세포를. 그래서 간 세포가 터지면서 그 속에 있는 효소가 나와서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기는 세포 독성 T림파구가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상태를 면역 관용기라고 합니다. 간에 염증이 없거나 미미해서 급하게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면역 관용기는 대개 20대 후반, 30대에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면역 제거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임기 여성들은 대개 20대 후반, 30대 이전이 많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때 수직 감염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은요, 바이러스 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기는 바이러스 양이 많고 이때의 산모는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신생아, 산도를 타고 신생아가 태어나올 때 이때 수직 감염이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관용기는요,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다가 면역 제거기로 갈 때 그때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죠. 면역 관용기가 20대 후반 30대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러스가 제거가 되죠. 세포 독성 임파구에서 간 손상이 생기니까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간염에서 간 경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의 치료 목표는 면역 비활동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간에 염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정상이 되고 더 좋으면 이항원 양성이 이항원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치료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면역 제거기,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보면은 되게 20대 후반, 30대부터서 면역 관용기가 깨지고 면역 제거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10대부터서 면역 제거기로 진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항원 양성, 이항체는 음성이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임파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간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고 간 조직 검사는 염증, 괴사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단계의 염증이 낫고 난 그 섬유화가 조직 검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임파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독성 T 임파구가 원래 내 것 조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지를 한 거죠.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감염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세포독성 T 임파구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간 손상이 생기고 그 자리에 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시기이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쓰는 약들이 베물리디, 비리어드, 바라쿠르드, 베지버와 같은 약인데 이런 약을 쓰게 되면은 국제적인 연구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사용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개 1년이면 90%에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항원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이항원이 소실되면서 이항체가 생기는 이항원 소실 또는 이항원 혈청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마치 이 상태는 세 번째 단계인 면역 비활동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치료할 때 치료 목표는 세 번째 단계인 면역 비활동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럴 때 약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B형 간염 치료 목표는 S항원 소실입니다. 계속 치료하다가 나중에 B형 간염 완치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항원 소실이 먼저 오고 또 이항체가 생기는 이항원 혈청 전환이 되면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이항원 소실 이것은 치료한 사람의 1년 동안에 약 20%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한 5년을 치료할 때 한 40에서 50%가 이항원 소실이 되거나 이항원 혈청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쓰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간 기능이 정상이 되는데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간 내에 염증 괴사가 없어지게 되고 섬유화가 좋아지게 됩니다. 즉 간이 진짜 좋아진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간 경변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 연구를 보면은 이건 제일 대표적인 연구가 비리어드를 가지고 한 연구인데요. 간 경변 환자를 5년 동안 비리어드로 치료하면 4사람 중에서 3사람은 더 이상 간 경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 경화도 이제 좋아지는 병이 된 것입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간 경화도 좋아집니다. 이어서 이제 면역 조절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면역 조절기 또 다른 말로 면역 비활동기 말 그대로 면역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 했었죠.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되게 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지나야만이 여기 오기 때문에 간 손상이 있겠죠. 적든지 많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그대로 합니다.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간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네 번째 그 사이에 끼인 것이 면역 비활동기입니다. 자, 면역 비활동기는 면역 제거기를 거친 다음에 바이러스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면역 비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조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하고 네 번째 단계는 이항원 음성, 이항체가 양성이고요. 간 기능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간 손상을 반영하는데요. 간세포 손상이 적은 시기 또는 없는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 양은 2000단위 이하로 검출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쭉 관찰하다 보면은 S상원이 소실됩니다. B형 간염의 기능적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분들은요, 세 번째 면역 비활동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분들을 쭉 관찰하다 보면은 기능적 완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동네 잔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간간히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S상원 소실, 그러니까 B형 간염이 낫는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조직 속에는 현재는 염증은 미미해요. 그러나 두 번째 면역 제거기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섬유화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섬유화가 많으면 이 시기라 하더라도 간 경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시기는요,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면역 비활동이다 그러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 유지할 수 있고, 드물게는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운이 좋으면 S상원이 소실될 수 있고요.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다시 두 번째 단계인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로 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임상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면역 제거기 때 우리가 약을 쓰는 것은 면역 비활동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B형 간염 시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재활성화기로 이행할 수도 있고요. 또 면역 제거기를 거쳐야만이 면역 비활동기가 오기 때문에 이때 생긴 섬유화 조직, 흉터 조직에서 간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6개월 간격으로 검사는 꼬박꼬박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재활성화기입니다. 다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성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여기는 이제 이양원이 음성이고 다시 바이러스가 증가를 합니다. 증식을 하면서 다시 간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간이 파괴되면서 섬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염에서 간 경변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이 시기는 반드시 또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있어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고 이미 간 손상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간 경화의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재활성화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다시 세포 독성 T 임파구가 간을 공격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항원이 음성이고 이 항체가 양성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이 항원 음성, 이 항체 양성입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2000단위 이상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면서 간 손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양을 측정하는 것이 B형 간염 바이러스 DNA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PCR 검사 있죠. PCR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 카피하고 단위 인터내셔널 유닛은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 한 5를 곱하면 인터내셔널 유닛을 5로 곱하면 카피 단위가 됩니다.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왜 이것이 이양원이 음성이냐면 이양원을 생산하는 부위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중에서 뒤쪽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섬유화도 더 많아서 간 손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연 관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지 않습니다. 마치 간경변처럼 약을 끊지 않는 단계가 B형 간염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자, 약은 S상원이 소실될 때까지 복용합니다. 근데 S상원 소실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경변처럼 평생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평생이란 말은 그렇고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B형 간염 완치약이 나올 것입니다. 치료하고 있다가 간이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가 완치약이 나올 때 갈아타면 됩니다.
마치 C형 간염 치료 약이 나와서 이제는 C형 간염이 다 완치되듯이 B형 간염도 그런 약이 나올 때까지는 지속해서 약을 사용해야만이 간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베아밀리드, 비레드, 바라쿠르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간 경화를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4사람 중에 3사람은 5년 후에 간 경변이 아닙니다. 자, S상원이 소실될 때까지 복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제로 사용할 때 조직학적 개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S상원 소실기입니다. 드물지만 여기에 도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S상원 소실기를 보겠습니다. S상원 소실기는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4번째에서 5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3번째인 면역 비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조절기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면역 S상원 소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요, S상원이 소실이 되었는데 DNA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HBV DNA가 나오는 것을 잠재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B형 간염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아니고 기능적 완치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B형 간염의 아주 안정된 형태인 cccDNA라고 하는 것이 간 세포의 핵 속에서 딱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때 S상원은 소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 감염입니다. 그 다음에 S항원이 소실되고 나서 S항체까지 생겼다 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 항체라는 것을 검사해 보면 B형 간염을 앓고 S항원이 소실된 경우는요, 그리고 S항체가 생긴 경우는 핵심 항체가 양성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 항체가 생긴 경우는요, B형 간염의 그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항체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항체가 있으면 B형 간염을 앓고 B형 간염이 치유된 상태라는 것이죠. S항원이 소실되면 이제 간 경변증으로의 진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의 위험도 매우 낮겠죠. 하지만 드물지만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S상원이 소실되면 간 경변증으로의 진행은 매우 낮지만 S상원이 소실이 50세 이전에 간 경변이 생기기 전에 나와야 좋고요. 50세 이후에 간 경변이 생긴 후에, 그다음에 남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S상원이 소실된다 하더라도 간암 위험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간암 검진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5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보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의 치료는 2번째, 4번째 단계인 이양원 양성,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 치료합니다. 말 그대로 활동기,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간세포를 손상하는 시기죠. 그래서 간염에서 간 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두 시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B형 간염의 자연경과, 그리고 이 자연경과에서 어느 시점에 치료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